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린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11월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자 피부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남편 민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스케줄 있어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늦잠 잤네, 커피 좀 부탁.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 대신 지겨움과 피로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의무를 다하듯 기계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자 온기가 단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은 거실로 나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깼습니다. 생일 축하 인사는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서진은 10년 전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IT 기업의 직원이었고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다정했습니다. 주말마다 손을 잡고 걸었고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승진을 했고 회식도 잦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잠자리는 각자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참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책임으로 바뀐다고.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서진은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쪽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벌어지는 균열이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일이 좋았습니다. 원고를 읽고 문장을 다듬고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진 씨, 40살 축하해요.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를 축하해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진은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1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퇴근인데도 집안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을 켜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밑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레스토랑 2인 예약 와인 1병, 디너 코스 2인분, 케이크 추가 날짜 11월 19일 시간 저녁 7시 30분.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은 어디선가 누군가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와 와인을 마시고 함께 먹을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숨이 막혔습니다. 영수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옷에서는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서진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서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식. 왜 또 그래? 또라니. 그 말투가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진은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수증을 본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거 그냥 거래처 사람이랑. 말이 흔들리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진의 마음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진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복자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증, 향수 냄새, 거짓말, 남편의 변화와 생일날의 모든 일들.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넌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해라. 그 애는 남편 자격이 없다.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40살의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 말이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깊은 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히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진은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저녁에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묵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숨을 눌렀습니다. 서진은 매일 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진은 책을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깍지 낀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요. 남편이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날 정말 거래처 사람이었어. 서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일로 만난 거야. 중요한 계약이었어. 그래서 저녁을 대접한 거고. 케이크는요? 서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케이크는 왜 주문했어요? 거래처 사람한테 케이크까지 사주나요? 내 생일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하자 서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향수 냄새는요? 그 냄새는 뭐였어요? 그건 말이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바보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회사로 갔습니다. 남편과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원고를 읽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5번 넘게 읽었을 때 동료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자 지연이 따뜻한 라떼를 건넸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 이혼할 것 같아.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생일날의 일, 영수증, 거짓말, 그리고 어제 밤의 대화까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 씨 많이 힘들었겠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와, 화도 안 나고 그냥 텅 빈 것 같아.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감정조차 사라진 거잖아요. 그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었지만 남편이 직접 차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배고플 것 같아서 시켜놨어. 서진이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고마워요. 기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앞으로 잘할게. 다시 예전처럼. 예전처럼?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전이 언제인데요? 우리가 언제 좋았어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자 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편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게 아니야. 맞아요, 인정하세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서진은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리뷰를 읽고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틀 후 서진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진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영수증이요. 그리고 향수 냄새 난 옷도 아직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도를 입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문자 메시지, 사진, 증인 진술 같은 거요. 서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혼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저장해뒀던 메시지 기록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한 번호가 자주 보였습니다. 내일 봐요.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주로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온기였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앉아있는 거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미 결심했어.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무감한 눈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산 없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신발을 벗으며 말하는 남편에게 서진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감기 걸려요. 남편이 수건을 받으며 고맙다고 하는 순간 서진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의무만이 남았다는 것을. 서진은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감한 사람처럼. 서진이 식탁에 앉자 남편 민수도 천천히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짧은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했잖아. 당신만 그렇게 말했죠. 나는 대답 안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몇 번을 봐줘야 해요? 10번, 20번. 서진이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당신 핸드폰 비밀번호,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아직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번호 주인이 누구예요? 회사 사람이야. 회사 사람한테 내일 봐요. 오늘 고마웠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요?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제 지겹다고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만났어요.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야, 이서진.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1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한 건 당신이에요. 그날 밤 남편은 문을 쾅 닫는 소리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출근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집은 어떻게 하지? 이혼 후에는 어디서 살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진아, 나야. 시어머니, 복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시간 있니? 우리 집 좀 올 수 있어? 지금요? 응, 급한 일이야.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복자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퇴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얼굴이 창백해진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 옆에 앉자 시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 애를 잘못 키웠어. 엄마로서 제대로 못 가르쳤어. 서진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제 민수가 여기 왔었어. 새벽에 술에 취해서 울면서 말하더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서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나도 힘들었어. 서진이는 날 이해 안 해줘. 나도 숨 쉬고 싶다고.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저 애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시어머니는 서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이혼해. 그 애랑 더 살면 안 돼. 너만 병들어. 서진은 한참 후에 시댁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차가웠고 발밑에서는 낙엽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낙엽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까지 우시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구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진은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을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그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는 거야. 밤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캐리어가 놓여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짐이에요. 당분간 밖에서 지내세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 집에 가든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게 내 집이야. 내가 왜 나가야 돼? 이혼 소송 들어가면 재판부에서 결정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신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진짜 이러려고 결혼했어? 당신도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면서 집에 들어오고 아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거짓말하고 그게 결혼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진은 캐리어를 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나가세요. 이서진. 제발 나가달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남편은 결국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회사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 지연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식당에 앉아 지연은 따뜻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속이 풀릴 거예요. 서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 씨, 지금 많이 힘들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지연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진 씨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세요. 그 말에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이 없는 집. 이상하게도 숨이 편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어 소리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 말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그때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소장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내일을 준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11월의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법률사무소 앞.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서진이 자리에 앉자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서진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 이서진, 피고 김민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글자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구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집과 예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포함해서요. 위자료는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외도 증거가 확실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좀 약해요. 영수증과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위자료는 포기할게요. 정말요? 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 씨,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서진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도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변함없이 일했습니다. 원고를 읽었고 작가와 통화를 하고 교정지를 검토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원고가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습니다. 서진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0대에 이혼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이 원고가 자신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공감하며 밤새 원고를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복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시간 있니? 네, 어머님.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물론이에요. 복자 씨는 조용한 한식당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복자 씨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많이 힘들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미안해, 내가 그 애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 복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어머니는 항상 책임이 있어. 복자 씨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자 씨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아버지도 한때 다른 사람이 있었어. 30년 전 일이야. 나는 참았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았지. 복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어. 가정을 지키는 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어머님.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어. 나는 30년 동안 불행했어. 복자 씨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너는 용기 있게 살아. 그 말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자 씨는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마음껏 울어. 서진은 복자 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진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민수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민수는 서진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돌리고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원고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이혼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왜 이혼을 거부하십니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군요.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멈춰서자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변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 눈치 보지 않고 당신 기분 맞추지 않고. 서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그게 아니야. 이제 됐어요. 서로를 놓아주는 게 맞아요. 서진은 돌아서서 걸어갔고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공기가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법원 다녀왔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수고했어요, 서진 씨.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사로 출근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원고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쓰듯이. 점심시간에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 오늘 표정 좋아 보여요. 서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편안해 보여요.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지연은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고마워, 지연아. 서진은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서진은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진은 책을 사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분명히. 그 믿음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법원 앞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측 모두 최종 합의에 동의하십니까? 서진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민수의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도 동의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분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음, 양측 합의하에 이혼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그 순간 10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자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가다듬었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서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멀리서 민수가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잘 지내요.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서진아. 당신도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네. 책장을 세우고 좋아하는 책들을 하나씩 꽂았습니다. 작은 식탁을 놓고 꽃병에 꽃을 꽂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이었고 모든 것이 그녀의 취향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손에는 떡 한 봉지를 들고 복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사 축하한다. 어머님 오실 필요 없으셨는데. 아니야, 꼭 와야 했어. 복자 씨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좋구나, 너답게 꾸몄네. 감사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복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는 계속 네 어머니야. 그건 변하지 않아.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민수랑 헤어졌다고 해서 우리 관계까지 끝난 건 아니야. 너는 내게 소중한 딸이었어. 복자 씨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 편집한 책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출간되었습니다. 반응이 좋았고 독자들의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40대에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혼을 고민 중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결심했어요. 서진은 그 리뷰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책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편집장이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 고생 많았어요. 이번 책 정말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줄 수 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느 주말 서진은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 벤치에 앉아 사진도 찍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웃으며 달려갔고 아이의 엄마가 뒤따라갔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40번째 생일에 나는 끝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시작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 나는 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문이었다는 것을. 서진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도 단지 그중 하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은 오늘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자 씨였습니다. 서진아, 저녁 먹었니? 아직이에요. 그럼 우리 집에 올래?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게요, 어머님. 복자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뭔가 평온해 보여. 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도 이제 걱정 놓으세요. 저 잘 살게요.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40번째 생일은 끝이었지만 41번째 생일은 시작이 될 거야.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강하니까.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봄이. 여기까지 감성 라디오와 함께 오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인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조용한 응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